지금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이 끝났다, 시즌 종료다 떠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상황 심각합니다. 주말 급락장에 손절이 나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일단 기관들이 지난주에만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치 던지고 나갔죠. 심지어 13년 동안 잠자던 고래 지갑까지 움직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스마트머니는 이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 90K 위에서 물리셨거나 지금 손절해야 하나 이런 공포에 떨고 계시죠. 지금 무턱대고 손절 버튼 누르시면 후회합니다. 기관이 던진 물량 때문에 17억 달러가 청산되면서 시장은 지금 이성을 잃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패닉셀 이후 반드시 기술적 반등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짧고 강력한 반등 타이밍에 탈출하던가 숏 스위칭으로 맨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본 채권 시장 붕괴, 미국 셧다운, 악재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 악재를 소화하고 고개를 드는 이 변곡점 혼자서는 절대 못 찾습니다. 기관들도 눈치를 보며 재진입 각을 재고 있는 지금 개미가 털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그 타점, 오늘 영상 데이터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주말 사이 89.5K에서 장중 한때 86K까지 밀리면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87.1K의 손절 물량이 다 나갔고, 도대체 밤에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입니다. 이 타카이치 총리의 급진 정책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폭등했어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려고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팔아치운다. 이런 공포가 월가를 뒤덮었기 때문이죠. 미국 국채 금리가 뛰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폭락의 첫 번째 트리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 불과 1년 반 전인 2024년 8월 5일에도 겪었습니다. 일본이 7월 31일에 금리를 건들자마자 비트코인이 하루에 60K에서 49K까지 수직 낙하를 했죠. 지금 시장은 그때의 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락의 두 번째 원인은 또 미국 정부의 셧다운 공포로 이어졌죠. 셧다운이 거의 확정적이죠. 그리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표결 진행하는데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반대파 이제 민주당에서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기억을 딱 3개월 전으로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유동성의 공급이 매우 한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없는데, 이건 첫 번째 이유, 일본발 악재와 똑같이 유동성의 고갈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 건데, 딱 기억을 3개월 전으로만 돌려볼게요. 2025년 10월 1일에 셧다운이 진행됐을 때 어땠습니까? 보이시죠? 다들 폭락한다고 던졌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달러 불신을 등에 업고 당시 118K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후 10월 10일 관세 전쟁으로 폭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 셧다운 때문에 무서워서 던진다? 그건 3개월 전 학습 효과도 까먹은 완벽한 개미털기에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미국 핵심 전력인 항모 전단이 지금 이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항모가 움직였다는 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한테 상대는 안 되겠지만 이란 역시 강경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가장 큰 폭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29일 새벽에 열릴 FOMC의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월은 외통수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로는 미국 국채시장 붕괴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일본은 1조 1천억 달러를 보유한 미국 국채 최대 큰손입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엔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국채를 시장에 던진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폭등을 하게 되고, 이는 곧 미국의 주택사업인 모기지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직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당장 미국 경제가 심정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열어 일본의 물량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분석인데, 물론 이번 금리는 동결이 100% 확정이죠. 여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건데, 이 항모가 이동하고 있고 전쟁이 임박한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 강심장 연준 의장은 역사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 공포로 인해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파월은 시장 발작을 잠재우기 위해 최소한 매파적 발언은 내놓지 않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파월은 완벽한 외통수에 맞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FOMC에서 파월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유동성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바로 그 포인트가 제가 기다리는 대반격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은 다를 것이에요.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며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를 읽어 소중한 내 돈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어제 이 87.1K 자리에서 칼같이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시장을 더 빨리 보고 대응을 했으면 훨씬 더 빠른 자리에서 손절을 했겠지만, 어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손절 라인을 찍고 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겠죠. 저는 어제 영상을 통해 이 87.1K 손절 라인 정확히 말씀드렸고, 제 포지션도 다 오픈해 드렸죠. 그리고 현재 저는 보시는 것처럼 평단가 87.5K의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다시 들어갔느냐? 앞서 설명드린 거시경제 데이터 때문입니다. 물론 데드캣 바운스, 이 떨어졌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무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시장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순간에도 호가창은 수백 번 바뀌어요. FOMC 결과에 따라 저는 여기서 불타기,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숏으로 스위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변동성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종 분석을 차트로 뜯어볼게요. 그 전에 유튜브 보시다 보면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 많죠.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정작 자기 포지션 하나도 오픈 안 하고 다 수익 난 것만 보여드려요. 저 지금도 마이너스네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차트 설명만 하고 뭐 오를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다 오르게 되면 내 말이 맞지 그러고, 내리면 대응의 영역이다 이러면서 슬쩍 말을 바꾸죠. 저는 이렇게 포지션 다 오픈해 드리면서 어제도 피 같은 손절이 나갔고 이 바닥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청산 2번이나 당해봤어요. 그 시간을 버티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런 원리 원칙 매매가 이 시장에 저를 7년 동안이나 살아남게 한 이유겠죠. 저도 이제 곧 50대입니다. 인생 한방 노릴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불리기 위한 투자보다 지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나이죠. 저처럼 잃지 않는 매매,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실시간 대응방이 정말 큰 의지가 되실 겁니다. 제가 열심히 분석한 내용과 이런 포지션까지 다 오픈하는 이유는 딱 말씀드릴게요.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특히 전업 투자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수익이 나면 오만해지기 쉽고 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혼자 판단하면 자칫 감정적인 매매를 하기가 쉽죠.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인간이기에 이 원칙을 흔드는 시장의 노이즈를 혼자 감당하는 건 참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곳이 아니라 냉정한 원칙을 공유하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소중한 구독자 1025분이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실시간 대응방에서는 핀포인트로 이렇게 포지션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제 원칙을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의 이런 응원을 보면서 한 번 더 냉정하게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 FOMC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들어오셔서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000분까지만 받으려고 했는데 많이들 요청해 주셔서 아직은 조금 더 받을 예정이니 일단 들어오신다면 별로다. 그럼 그냥 그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 들어오셔서 이번 주 같은 역대급 공포장에서 혼자 대응하다 엇박자 타시는 거, 그게 더 손해겠죠. 들어오시는 방법도 10초도 안 걸립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 파란색, 그리고 또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자동으로 문구를 입력해 놨으니까 그냥 여러분은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신청 이거 남겨주시면 누락 없이 빠르게 초대장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1월 말 변동성 구간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원칙 매매 하시면서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래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실시간 관점 무료 입장 신청하시고 연락 받으실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댓글에 똑같이 신청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거시경제는 이 파월의 입에 달렸지만 차트는 세력의 설계도에 달려있죠.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제가 직접 개발하고 쓰고 있는 이 ICT 전용 이 매매법을 다룬 이 지표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색깔과 박스들 그리고 선들이 세력들의 숨겨진 의도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뚫어야 될 3부터 확인해 볼게요. 위에 노란색 POC 라인 보이시죠? 그럼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89.9K부터 91.8K인데 그냥 90K로 볼게요. 이 90K 자리가 이번 하락장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세력들의 최종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바로 머리 위에 버티고 있는 초록색 저항 박스와 그리고 그 밑에 바로 FBG 상단 이 구간입니다. 바로 88K에서 88.7K. 저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이 정확하게 이 초크 신호와 스퀴즈 하락 그리고 보스 신호가 세 가지 하락을 가리키고 있을 때 현물 관점에서는 당연히 매도 의견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실시간 대응방에서는 여러분께 하락 포지션을 준 거, 숏 포지션을 준 것이고 그리고 제가 반대로 지금 매수에 참여했던 건 뭐냐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포지션을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 아래 FBG 이 붉은색 박스 보이시죠? 어제 급하게 가격을 내리느라 생긴 빈 공간입니다. 지금처럼 페이크 주면서 다시 한번 개미들 물량을 스탑 로스로 다 터트리고 물량을 뺏으려 할 겁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가격을 이 붉은색 박스 하단 그리고 또 전 저점 86K까지 밀어버린 후 다시 말아 올릴 때 차트에 초크 신호가 이렇게 상승이 찍혀 있는 초크 신호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할 때 저는 신호를 드리는 것이고 세력들이 이 구간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야말로 불타기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가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POC 라인과 FBG 그리고 오더블록 자동으로 찍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초크 큰 신호, 스퀴즈 하락, 보스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뜨면 이렇게 초록색 마킹을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 자 초크 신호 나왔죠. 그 다음 보스 신호 나오고 그 다음 스퀴즈 하락 이 세 신호가 동시에 하락을 가리킬 때 초록색 마킹 뜨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렇죠? 이 초록색은 이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호고 그리고 이 보스 신호는 작은 신호라 그냥 생각하세요. 얘가 계속 이 추세는 살아있다 밑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고 나서 상승 초크가 뜨고 나서는 이때는 다시 롱 포지션을 준비해야 되겠죠. 현물하시는 그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제 지표가 정말 안전한 매매에 큰 나침반 역할을 하실 겁니다. 시중에 흔해 빠진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제가 전업 7년 동안 세력들의 수급 패턴만 연구해서 수식한 제 매매의 전부예요. 이번에도 이 신호를 줬을 때 제가 깨어 있었다면 빠르게 더 손절가를 높일 수 있었던 건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해봐야겠죠. 제가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방어하는 이 하단의 FBG 구간 여기 86K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하방을 한다. 그러면 제 상승 관점은 즉시 폐기하고 그때는 다시 한번 저도 손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뒤도 안 보고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세력들이 운전대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신호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1분 1초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라고 대응방을 열어둔 거고 제 지표까지 나눠드리는 것이죠.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도 제 등 뒤에 꼭 붙어 계시면 적어도 잃지 않는 매매는 꼭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주 시작되는데 파이팅 하시고 저는 실시간 대응방에서 차트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재원이었습니다.